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래 두 명의 남동생, 그리고 엄마와 함께 평범하게 사는 29살 여자입니다. 대개 남들은 남자친구에게 청혼, 일명 프로포즈를 받으면서부터 결혼하기까지 행복하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고들 하던데, 전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은 이후부터 집안 차이에 따른 예비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 남들 모르게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고, 결국 남친과의 결혼은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쁜 가정을 꾸려보겠다고 이 모든 것을 참고 상견례까지 억지로 끌고 가보았지만 결국은 파국으로 끝난 저의 이야기가 너무 처참하고, 한편으로는 또 몹시 화가 나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부모님은 22살, 21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어요. 나이도 어리고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성실하셨던 두 분은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셨고, 두 분 사이에서 저와 남동생 둘을 낳아서 알콩달콩 사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행복은 얼마 가지 않고 운명의 장난처럼 갑작스럽게 아빠가 암 선고를 받으셨고, 얼마 가지 못했던 시한부 인생으로 28 젊은 나이에 이 세상과 등을 지고 마셨습니다. 그동안 아빠의 암 치료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도 모두 써버렸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가족과 친지가 없었던 저희 엄마는 아직 한참 커야 하는 새 남매를 혼자서 키워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이 모든 생계를 전담해야 했던 엄마는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입에 겨우 풀칠할 정도로 빠듯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을 겁니다. 전 그 당시 6, 7살로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밖에서 온종일 일하고 돌아오는 엄마를 대신해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을 제가 도맡아 했다고 해요. 엄마는 주로 식당 부엌 일부터 상가 화장실 청소, 각종 부업 등 안 해본 일이 없으실 정도로 투잡 쓰리잡을 하셨고, 오로지 저희 삼남매만 생각하시면서 전념한 생활력으로 아빠의 부재를 조금씩 메워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한 것 같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엄마의 희생과 노력으로 지하 단칸방에서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로 이사도 하고, 적지만 적금도 들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이 나아지고 있을 찰나였습니다. 제 나이로는 고등학교 한 2학년쯤 저희 엄마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신경이 손상되어서 큰 수술을 여러 차례 하셨고, 결국 돌아오지 못한 신경으로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되면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그동안 모았던 돈은 어디로 간 건지 다시 원점이 되었고, 또다시 집에 우환이 들이치는 것 같았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은 엄마와 아직 중학생, 초등학생인 두 동생의 책임이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왔고, 엄마의 악착 같은 생활력을 보고 자라서인지 너무도 당연하게 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억척스럽게 학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학비만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했던 전 공부도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하였고, 그 보람으로 지방대 간호학과를 졸업하여 현재는 한 대학병원에서 3교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취직해서도 남들보다 야간 근무를 배로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고, 현재는 아직 갚아야 하는 학자금이 조금 남았지만 남동생들도 이제 다 커서 둘째는 대학교를, 막내는 현재 국방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비록 어렸을 때부터 공부와 일에만 몰두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거쳐오긴 했지만 저희 네 가족에게도 조금은 좋은 날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가족에게도 남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던 나날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교제한 지 3년이 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우연히 동창 모임 장소에서 처음 마주치게 된 남자친구는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온 저에게서는 볼 수 없는 여유로움과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배려로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이 참 좋은 아이였습니다. 친구에게 들어보니 아빠가 작은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계시고, 또 일반 사람들보다는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꾸밈없이 수더분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어려서부터 치열하게 살아온 저와는 다르게 외동아이로 자라서 홀로 사랑을 듬뿍 받아온 덕분인지 공감도 잘 해주고 감정 표현도 솔직한 모습에 호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먼저 좋아하긴 했지만 외모도 성격도 거기에 집안까지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남자친구를 먼저 넘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속으로만 짝사랑하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하며 생각지도 못한 행복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벼운 연애로 시작하긴 했지만 날이 갈수록 절 지지해주고 한없이 사랑해주는 남자친구로 인해서 이젠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될 정도로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져 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제가 살아온 환경이나 또 엄마에 관한 이야기도 알게 되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꿋꿋이 가족을 책임지고 또 열심히 생활한 저와 엄마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면서 더욱 저에게 애정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자친구는 함께 맞이하는 세 번째 기념일 역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작은 레스토랑으로 절 이끌었어요. 식사를 거의 다 끝나가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직접 쓴 편지를 하나 주더니 읽어보라는 겁니다. 혜리야,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3년이 되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 누구보다 사랑스럽게 웃는 모습과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이 참 예쁘고 고맙다고 생각해. 외동으로 홀로 자라서 조금은 외로웠던 나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제 일처럼 기뻐해주고 슬퍼해주는 너에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행복해. 이렇게 천사 같은 너를 만나게 해준 하늘에게 무한히 감사할 따름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와 이렇게 행복할수록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가는데 그 이유는 이런 네가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네가 없다면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 이러한 불안함과 지금 내 옆에 이쁘게 웃고 있는 너와의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하는 내 바람이 단 하나의 답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오늘은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지금 잠깐 나를 봐줄 수 있어? 편지를 읽다가 남자친구를 바라본 순간 남친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한 손에 반지를 들고 얘기해 주었어요. 이전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해달라고 말이죠. 커지는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으로 남몰래 결혼을 꿈꿔본 적은 있지만 막상 프로포즈를 받자 크게 감동한 전 눈물로 화답했습니다. 청혼해줘서 고맙고 정말 예쁘게 잘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저희 둘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작은 꿈을 꾸게 되었던 레스토랑에서의 그 시간이 이렇게 비극을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년 가을에 결혼하고 싶었던 저희는 우선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먼저 우리 집에 찾아와준 남자친구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저희 엄마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면서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엄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남자친구는 엄마가 불편하지 않도록 시선을 낮추는 모습과 또 진심으로 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에 한 번 더 감동한 것 같아요. 엄마 또한 듬직하고 바르게 자라온 제 남친을 보고 마음에 쏙 드셨는지 오히려 저보다 더 눈물을 보이시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키워온 딸이니 잘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함과 동시에 별거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생만 한 우리 딸과 결혼을 결심해줘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먼저 뵙게 되었습니다. 한 일식집에서 마주한 어머님의 첫인상은 굉장히 우아하고 교양이 있어 보이는 현대적인 어머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식사가 나오기도 전 취조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저의 직업과 집안 환경, 또 본거지는 어디인지 등을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빠는 일찍 여의고 엄마와 두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부터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한 어머님의 얼굴은 식사가 끝났을 때는 거의 무표정에 가까울 정도로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조금은 찝찝했지만 남자친구는 엄마가 원래 내성적이라 처음에는 인상이 차갑게 느껴지고 어렵지만 다음부터는 더 살갑게 대해주실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아버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릴 겸 이번에는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기로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그날은 제 휴무날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나 땡땡이 엄마다. 나 지금 땡땡 아파트 앞인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 되니?" 글쎄 남자친구 어머님이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어떻게 아파트 앞까지 찾아오시게 된 건지 여쭤볼 겨를도 없이 아파트 앞에 와 있으니 당장 나오라고만 하시고 끊으신 탓에 총알같이 아파트 정문으로 나갔어요. 허겁지겁 정문에 다다르자 택시에서 내리신 어머님이 보였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저에게 인상을 쓰시며 하신 첫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네요. "너 기초생활 수급자 뭐 그런 건 아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어쩐 일이시냐고 여쭤보려는데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바로 다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너 어떻게 사나 한번 보려고 왔는데 세상에 대낮부터 술판 버리는 저 노인네들 노숙자들이야 아니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야?" 대충 들어서 상상은 했다만 아휴 도대체 집 안까지는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동네 정자에 앉아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장기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들을 보시고는 치를 떠시면서 집 앞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어가 얘기하자고 절 이끄셨습니다. 전에 저녁 식사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주문한 커피가 나오기 전부터 무차별적인 어머니의 말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어머니는 본인이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제 얼굴에 가난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수상해서 남자친구에게 제가 사는 곳을 물어서 와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 동생과 함께 넷이 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니 제 입에 풀칠은 하겠거니 해서 설마 하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앞에 온 어머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동네에 그것도 영구 임대아파트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너가 결혼하겠다는 우리 아들의 집안을 알고서 결혼을 생각한 것이냐며." 어머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작은 카페 가득 울려 퍼졌어요. 객관적으로 저와 집안의 현 위치를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어머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제가 생각해도 염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고개가 자동으로 숙여졌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자란 남자친구에게 저와 제 가족은 집만 될 것 같은 미래가 그려져서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너무 단순했다는 생각에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가득 차올랐어요. 조금 흥분하여 말씀이 격하긴 하셨지만 사실 틀린 말씀 하나 없는 어머니 말씀에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다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엄마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얘기 듣기로 니네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하던데 혹시 저런 장애인이냐는 겁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시기도 전에 당황한 나머지 어머님을 쳐다보니 카페 밖으로 지나가는 노부부를 가리키며 계속 말을 이으셨어요. 눈 딱 감고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저런 건 정말 못 참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혹시 엄마가 저런 상태라면 결혼식 혼주석에도 앉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온갖 친지들과 지인들이 올 텐데 홀어머니 밑에서 그것도 장애가 있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애라는 게 드러나면 집안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다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어머님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장애인 아파트라고 칭하기 시작하셨어요. 아까부터 보니 외발이, 짝눈, 안진뱅이 같은 온갖 병신들만 모아놓은 것 같다고 말입니다. 임대아파트가 질 나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저급한 수준인지는 또 처음 알게 되신다며 아까 가리키던 창밖의 노부부를 계속 응시하면서 몸이 성치 않으면 집에라도 처박혀 있던지 왜 이렇게 동네를 더럽히고 다니냐는 겁니다. 어머님은 수준 떨어진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시며 계속해서 말을 이으셨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나돌아다니는 모습이며 아까 말한 아파트에서 술이나 먹고 있는 노숙자들까지 정말 너무 싫다고 말입니다. 미래의 손자 손녀가 이런 곳을 보고 자랄 것을 생각하니 정말 두렵고 무섭다고 하시더군요. 더 이상 어머님 말씀에 참을 수 없었던 전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엄마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었고 싫다고 말씀하시는 저 할아버지처럼 전동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신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이미 장애인인 엄마는 그렇다 하고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할 생각이냐고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이에 지금까지 살면서 장애가 있는 엄마와 저희 집안 환경을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론 잘 사는 형편은 아니지만 누구에게 손 벌릴 만큼 힘들지 않고 그런 일 또한 만들지 않을 것이니 제 가족의 생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돌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결혼을 결심하긴 했으나 어머님 말씀대로 서로 자라온 집안 환경 등을 생각해보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 둘이 살 생각만 하고 결정한 것 같아서 이 부분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으로 인상을 펴신 어머님은 잘 생각했다며, 사람이 끼리끼리 만나야 그 수준에서 잘 살 수 있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조언까지 덧붙이시더라고요. 속으로 정말 눈물이 났지만 장애인인 엄마는 혼주석에서 앉히지도 말라는 어머님 모습을 보니 결혼하고 나서도 순탄치 않을 거라는 생각에 결혼을 그냥 여기서 깨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떠나신 후 남자친구를 만나서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우린 결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철저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 두 집안이 결혼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 후 도망치듯 자리에서 빠져나온 전 남자친구 연락에도 답하지 않고 마음을 정리하려고 부단히 애썼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제 가족과 환경을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마치 무슨 벌레 보듯 무시하는 태도의 어머님을 돌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혼을 거절당하고 헤어짐을 통보받은 남자친구는 저를 다시 한번 설득하려 여러 번 집에도 찾아왔지만 눈물로 저를 놔달라고 소리치며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않은 지 2주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친구를 통해 남자친구의 현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살이 거의 10kg 가까이 빠진 남자친구는 거의 좀비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도 겨우 나갈 정도로 피폐해지고 얼이 빠져 있어서 누가 봐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머님도 그날 이후로 폐인으로 변해버린 아들을 보고 매우 놀라셨는지 친구를 통해 저에게 남자친구 연락이라도 받아줄 수 있게 해줄 수 있냐고 연락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얼굴을 마주한 남자친구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이 눈은 푹 꺼지고 어깨는 축 처져서 이전의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엄마의 무례했던 말과 행동이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하신다며 이렇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자니 그저 저의 자격지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저 집안과의 차이를 견디고 헤쳐나갈 자신이 없다고 도망치듯 헤어진 제가 이기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집안을 따지는 것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도리어 저였던 것 같았습니다. 전 다시 찾아온 남자친구에게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빠와 함께 이겨내고 나도 오빠와 함께 맞서겠다고 말하며 결혼에 대해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이후 지난번에 가지 못했던 남자친구의 집에 방문해서 아버님, 어머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날 처음 뵌 아버님은 남자친구의 미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인자하고 이해심이 많아 보이시는 아버님은 저의 집안에 관한 이야기는 짧게 들었으나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너희 둘도 가정을 꾸려 예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의 싹싹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는 아버님을 보니 다시 한 번 더 이 결혼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를 다시 본 어머님은 여전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모양이지만 마지못해 저를 봐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한마디도 없으시더니 대뜸 어머님은 상견례를 빨리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것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어른들끼리 만나서 결혼의 자세한 내용을 결정하고 싶으시다고 말입니다. 아버님도 그게 좋다고 말씀하시며 불편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결혼 날짜를 잡고 상견례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저와 어떤 쪽이나 긴장이 모든 일을 듣고 착착하게 만나는 저희 차이가 좀 있는 집안을 하고 인간을
예비 시어머님을 바라보는 엄마 표정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머님의 차가운 첫인상이 그러시는 걸로 생각하고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갑자기 저희 엄마가 남자친구의 말을 끊으시더니 한마디 하시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죄송한데 혹시 박경희 씨 아니신가요? 제가 아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성함은 박경애가 아니었고 엄마에게 무슨 말 하면 잘못드셨다고 멀찍하게 말씀을 어머님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겁니다. 저희 엄마는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이으시고 아니 어려서부터 같이 풀어서 아는데 오른쪽 뺨에 점이 있어서 그렇고 얼굴을 못 알아볼 리가 없다면서 경에 맞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디 숨어서 사나 했더니 이렇게 뻔뻔히 사모님 행세를 하며 사랑한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부끄러운 이야기에 한겹모짜리가 한 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한 모습이 박경희가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에 오히려 무서운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 일도 없을 것 같냐면 어떻게 너가 이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냐고 하시면 거동도 힘든 몸을 벌떡거리시나 말입니다. 그러고 충격적이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엄마가 고통스럽게 당할 수밖에 없을 거란 상황을 만들고 장군이 석번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밤낮 가리지 않고 보는 거에는 삼남매를 키우고 있던 우리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갑자기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 박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엄마 고향 친구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고 엄마가 백지로 나오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지고 처음 보게 된 고향 친구들 너무 반가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난스럽지 않고 잘 사는 집에 살았던 장애인 혼자 사정에서 어울리지 않게 적지 않은 기술을 허덕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모아두었던 돈을 들고 감정히 노리는 이것저것 끌어다 카드값을 줬다고 적지 않은 기술 업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얘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충격을 받으실 부모님 생각에 어느 정도 갚고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서 눈물로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한 모양이에요. 고향 친구의 딱한 사정을 들으니 그동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자신의 고생했던 지난 시간이 생각나서 마음이 약해진 엄마는 이제 겨우 모으기 시작한 목돈 전부를 친구 경혜에게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는 갚겠다고 했던 경혜에게 2달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자 엄마는 조금씩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까지 일했던 식당이 폐업하게 되면서 수입이 줄어들었고 이제 곧 중학교에 진학하게 될 막내에게 들어갈 돈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경혜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자 지난번에 잠깐 일한 적 있다고 말했었던 곳을 찾아가셨는데 그곳에서 마주친 경혜의 모습은 엄마에게 찾아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일반 음식점인 줄 알았던 그곳은 접대하는 화려한 술집이었고 그 속에 경혜는 짧은 치마에 진한 화장을 하고 술 취한 남자들에게 팔짱을 끼고 있더랍니다. 빌려준 돈을 갚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엄마에게 누구냐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며 소리를 질러가며 무시했다고 해요. 소란이 일어나자 술집 매니저들이 가게 밖으로 엄마를 쫓아내기까지 하는데 친구였던 경혜는 이 광경을 못 본 척하면서 계속 남자들을 상대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억센 남자들 힘을 당해내기 어려웠던 엄마는 그 술집 앞에서 경혜가 나오기만을 새벽 내내 기다렸고 마침 일을 다 끝마치고 나오는 술 취한 경혜를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그러자 경혜는 육두 문자를 날리면서 너 같은 모자란 것들은 역시 참 멍청하다. 그 돈이 아직도 있을 것 같냐며 비웃었대요. 그러면서 사실은 결혼할 남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사기를 치고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돈이 없다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답니다. 그러면서 식당을 못한다고 이렇게 날 찾아올 게 아니라 너도 할 수 있으면 이런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라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머리 끝까지 차올랐으나 자식들을 위한 사명감으로 억지로 참으면서 경혜의 두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해요. 전부를 갚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어느 정도라도 좀 줄 수 없냐고 말이죠. 그러자 경혜는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하면서 엄마를 밀쳐냈고 술 취한 사람의 손길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진 엄마는 그대로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다리를 깔리는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혜는 잠적을 해버렸고 그렇게 저희 엄마는 장애를 얻게 되신 겁니다. 그랬던 경혜가 10여 년 전 엄마가 그렇게 찾아임했던 경혜가 의사 사모님으로 딸이 결혼하겠다는 집에 예비 시어머니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저희 엄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제 와서 너에게 돈이나 합의금을 달라는 게 아니다. 지금의 너가 이렇게 뻔뻔하게 의사 사모님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가는 것도 1000번, 아니 10,000번을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겠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그 자리가 뭐라고 우리 딸과 집안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다그치셨습니다. 의사 집안? 이건 의사 집안이 아니라 순 사기꾼 집안 아니냐면서 이제는 아들을 팔아 사기치고 다니냐고 말입니다. 엄마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저 또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라니. 그것도 모자라 저희 집 앞에서 했던 모욕적인 말들까지 더 이상 참아지지 않아서 저도 큰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망가뜨려 놓고서 저희 가족을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거지로 취급한 것도 모자라 장애인인 엄마는 혼주석에 앉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냐며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럴 수 있냐고 악에 받쳐 소리쳐버렸습니다. 좋은 마음에 도와주려고 했던 친구를 이렇게 배신하고 평생 다리를 잃고 살아가게 만들었으면서 우아한 척 고상한 척하며 남들을 무시하며 살 수 있냐고 말이죠. 엄마는 소리치는 저를 애써 진정하라고 다독이시면서 박경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술집 여자이자 사기꾼인 너에게 딸을 시집 보낼 생각 없고 특히 너 같은 인간도 안 된 집안이라면 아들이든 뭐든 더더욱 상종하기도 싫다고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아버님은 도저히 수치스러움을 참기 어려우셨는지 큰 소리를 내시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고 이를 따라 나서려는 박경혜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시며 자리를 황급히 떠나셨습니다.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박경혜는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고 남자친구는 그런 엄마를 버리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후에 한 달이 지난 지금 제 가족은 이전과 같이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동생들은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 박경혜를 당장 신고해서 감방에서 썩히자고 큰소리 쳤지만 엄마는 어차피 불쌍하게 될 인생이니 그냥 무시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사기꾼 박경혜는 남자친구 아버님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본인의 더러운 과거를 전부 지우고 신분 세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박경혜를 전혀 몰랐던 아버님이 충격으로 집에서 쫓아냈다고 해요. 그것도 모자라 살고 있던 동네에 소문이라도 날까봐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하셨을 정도니까요. 남자친구도 그날이 있고 난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갑작스럽게 알게 된 엄마의 더러운 과거뿐 아니라 엄마의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제 가족이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한 것을 알고 나서 저에게 다시 연락할 수 없었겠죠. 그로 인해 엄마와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이 컸는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어려웠나 봐요. 저와 잠깐 헤어졌을 때 보였던 것보다 더욱 피폐해져 버린 그는 회사도 근근히 겨우 나가다가 결국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잘못이 없는 그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엄마를 이렇게 만든 박경이라는 사람의 핏줄이었다는 남자친구가 소름이 끼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모든 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박경이라는 작자뿐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가고 행한 대로 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고향 친구에게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서 불의의 사고까지 내고 이러한 사실과 자신의 신분을 모조리 숨기며 의사 아내가 되었지만 아들의 혼사에 괜한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고 이혼까지. 박경이라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